반갑습니다. 네이버 주식밴드 마중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건 검색식을 툴을 하나를 잡아가지고요. 조건 검색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조건 검색식에서 사용하는 이제 형식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수식을 바꾸고 변형시키고 하는데 이제 필요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고요. 이런 것들만 자동으로 찾아내지는 식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쉬우면 이제 요거 수식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일단 보면 저도 이제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은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숫자나 이런 거 보면 왜 머리가 아픈지 그리고 봐도 이게 머리에 남지도 않고 누가 와서 좀 자동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디다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놈은 키움증권을 쓴다는데 내 키움증권 쳐다도 본 적도 없는데 저것 좀 한번 해보겠다고 증권사를 바꿔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증권사 바꾸는 것까지는 좋다만 이거 어디에 뭐가 붙어 있고 차트는 어디에 있고 뭐 이평선 설정하고 이런 거 알람 또 한 달은 걸릴 건데 그걸 또 어찌 감당할까. 이것도 머리 아픈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고객센터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고객센터를 이용하더라도 고객센터마다 특성이 있겠죠. 고객센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래서 내 고객님 이게 습관화돼 있고 그 뭐라 그러던데 그 3D 업종 중에 욕 먹으면서 돈을 버는 가장 더러운 보직이 고객센터잖아요. 맨 크레임에 뭐 상스러운 말에 뭐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하면서 당신이 최일선에서 보는 뭐 회사요 뭐 그래서 이제 당신이 보여지는 이 응대가 뭐 회사 얼굴 전체를 좌우합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그럼 월급을 많이 줘야지. 근데 그러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막 스트레스, 노이로제 막 이런 게 많이 걸린대요. 어디 그 뉴스 추적 이런 데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고객센터에다 전화하면 조건 검색식을 담당해주는 직원들이 꼭 있어요. 그 직원한테 내가 말이요 한 60 넘어가지고 이게 내 컴퓨터를 지금 앉아갖고 할 나이가 아니지 않소? 그 어떻게 방법 좀 한번 찾아주면 안 될까? 그러면 원격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항목은 내가 불러줄게. 그러면 예 고객님 그 번거로우시면요 바탕화면에다 요것만 하나 띄워놓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찾아갖고 하겠습니다. 이런 친절한 사람도 있고 거기까지 내가 못 해주겠다. 내가 아무리 그 직업상 기본적으로 을 위치를 깔고 가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까지 못 해주겠다 그러면 원격 들어왔수 내가 하나씩 불러줄게 그렇게 해갖고 서로 이제 손발을 맞추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손발을 맞춰줄게 뭐 이렇게 해서 자 ETN 이거 하고요. 일단 한번 싹 찾아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 밑에 이거는 이제 저게 없구나. 이게 이제 요 밑에 라인이요. 지금 이제 요 파란색으로 보일락말락한 요 밑에 라인이 이제 수식이거든요. 근데 요 수식이 앞에 A 앞에 느낌표도 있고 AND도 있고 C 앞에 느낌표도 있고 또 가로도 있고 또 AND 뭐 D 어쩌고 저쩌고 여기 가다 보면 뭐 오어도 있고 막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 그 사람한테 고객센터의 그 조건 검색을 담당하는 직원한테 순서를 이렇게 정합시다. 이제 일머리를 알고 일을 하면 일이 좀 쉽잖아요. 내가 이거를 불러주기는 그렇고 대기 내가 바탕화면에다가 놓을 테니까 한번 해주겠수? 뭐 이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일단 순서대로 내가 싹 불러주고 밑에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읽어줄게. 그 수식 마킹만 알아서 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해갖고 얘기를 맞추든지 그거는 이제 방법론이니까요. 그래서 집어넣는 항목은 몇 개는 안 돼요. 보통 이제 팍팍하게 들어가는데 기본적인 폼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만 이렇게 집어넣을 거고요. 요거를 왜 집어넣는지, 왜 빼는지, 엔드는 왜 하고 마크는 왜 하고
오원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사용하는 이제 기능. 그 사용하는 기능은 전 증권사가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4개 정도 증권사를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 많이 걸려요. 내가 안 익숙한데 뭐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기본 틀로 해가지고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저는 이제 사실은 키움증권이 제가 자주 쓰는 이제 조건 아니, 이 증권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다가 키움증권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제가 메인으로 쓰던 증권사는 실시간 연동이 안 돼요. 그 실시간 연동이라는 거는 장이 막 움직여요. 6시, 9시부터 이제 장이 시작해서 10분, 20분, 30분 이렇게 흘러가면서 오르는 애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걸 막 반복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실시간 반영돼서 종목이 깜빡깜빡거리면서 계속 바뀌어줘야지 되거든요. 단타 매매라든가 이제 단기 매매를 한번 체험해 보겠다, 감당해 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게 또 생명이잖아요. 순간에 뭐 몇 프로 먹거나 이런 순간의 수익을 좌우한다는 사람들은 그게 생명인데 다른 증권사들은 그게 안 돼요. 실시간 연동 기능이 잘 안 돼요.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스마트폰에서 창을 열고 모니터 컴퓨터 PC 화면에서 그 창을 열면 2개 중에 하나가 꺼지는 회사가 많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일반 객장이 없이 이제 그 인터넷으로 특화해서 이제 출발을 해갖고 그걸로 이제 메이저 증권사가 된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발달돼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쪽 부분에서는 좀 나름대로 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계좌도 한 개 아이디로 계좌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물려놓을 수가 있어요. 키움증권에만도 제 거 계좌가 5개가 물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계좌 하나당 아이디를 다 달리해야 돼요. 이거 외우다가 머리 아파 죽을 다 적어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복잡해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키움을 쓰기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 단기 매매, 단타 매매 내지는 이제 그날 종목이 계속 바뀌어주는 기능이 얘들은 갖고 있구나. 아주 이건 굉장히 편리하구나 하는 기능이 들어있어서 그냥 키움을 조건 검색식을 쓰는 용도로만 그리고 사고팔고는 제가 익숙한 증권사로 사고팔고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증권 이제 이 회사를 열어서 주식에 조건 검색이라는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사각형 박스 툴이 떠요. 이 사각형 박스가 뜨면 이 사각형 박스가 이렇게 생겼죠. 거기에 보면 여기는 조건식, 이거는 회사마다 항목을 집어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그 메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추천식, 이 회사가 만들어 놓은 식, 그 다음에 이거는 내 거, 뭐 이렇게 갖고 제가 만든 거, 그 다음에 뭐 기존에 만들어 봤던 거,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몇 년 동안 미친 짓을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름이 된 거고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새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 새로 작성 이런 게 있어요. 딱 클릭을 하면 깨끗하게 비워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설명드렸던 이제 요 내용들을 하나씩 집어넣어 가면서요. 하나씩 집어넣어 가면서 이 기능은 이렇게 쓰는 거고 저 기능은 이제 저렇게 쓰는 거고 이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에 보면 ETN, ETF, 우선주 이것들은 항목이 A, B, C에 이제 들어가요. 한번 찾아볼게요. 조건식 보면 특이 종목, 관리 종목, 기타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그다음에 기타 종목 구분 이런 게 나오거든요. 우선주 보인다. 추가 누르면은 여기로 옮겨옵니다. ETF 이런 건 다 펀드 상품이에요. 주식 상품이긴 한데 금융 상품인 거죠. ETN 추가. 이걸 추가하지 않고
하겠다 그러면 요것만 지우면 돼요. 그냥 놔둔 채로. 요거를 항목을 지우겠다 그러면 이 클릭된 애를 X를 하면 지워집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ETN을 했어요. ETN을 했는데 나중에 쓸지 몰라. 그러면 일단은 놔두고 다른 것만 써보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요것만 지우면 통째로는 지우지 않고 여기 놔둔 채로 가요. 그러면 그런데 몇 번 지웠다 썼다 했더니 A, B, C가 가지런히 안 되고 A, B, D가 돼요. 그럼 얘는 지표를 눌러서 문자를 재정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A, B, D가 변하는 걸 보세요. C로 바뀌죠.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그 꼼꼼하고 깔끔하신 거 좋아하시고 딱딱 떨어진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막 이거 넣었는데 이거 필요 없어서 뺐어 막 그러면 이빨이 A, B, C, D가 이렇게 가지런히 안 생기면 그걸 누르면 배열이 다시 가지런히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 화면이 작아서 그러는데 이제 요거를 같이 이제 띄워놓고 볼게요. 아니면은 밴드 그 게시판에 올려놨거든요. 그걸 이제 다운 받아가지고 옆에다가 이제 띄워놓고 같이 보시면은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ETN, ETF 우선주 요걸 넣었어요. 넣었더니 이게 그 종목을 검색하다 보면 물론 이 밑에 있는 항목에 의해서 요게 다 걸러지긴 해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워낙 거래량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밑에 이제 넣어놓은 항목에 해당이 돼서 자동으로 없어지는데 일단은 이거는 이제 기본 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뺀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너무 적고 그리고 거래량이 적으면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막 상한가 갔는데 나 2만 주 갖고 있는데 팔을까? 상한가 갔는데 뭐 800주, 700주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팔 거냐? 그러면 하한가 갈 때까지 팔아야 돼. 2만 주 팔려면. 에이, 하한가 가든지 말든지. 즉시 매매 탁 눌렀더니 상한가가 금방 하한가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는 환급성이 떨어지는 거죠. 내가 10,000원을 지금 구경했는데 팔으면은 한 호가창이라 그 밑에 정도 예, 밑에 정도 이제 되는 정도에 팔아줘야지. 뭐 그것도 아니고 구경은 10,000원에 아니죠. 상한가에 했는데 막 팔았더니 시가 대비 7% 정도 선까지 쫙 30%에서부터 쫙 밀려갖고 여기까지 가야 내 물량이 다 팔아진다. 그러면 그건 뭐 제대로 된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적고 환급성이 떨어지는 상품들은 지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얘들을 먼저 검색을 해볼게요. 니네들이 얼마나 되냐. 다 똑같으면 안 되죠. 우선주도 되고 ETF도 되고 ETN도 될 리가 없으니까 우선주거나 ETF거나 ETN이거나 이렇게 돼야지 이제 걸러지잖아요. 엔드를 엔드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가 대면 5월하고 글자가 자동으로 보이거든요. 더블 클릭하면 5월로 바뀌어요. 더블 클릭하면 5월로 바뀌어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많아요. 숫자가. 여기 밑에 이제 숫자 보이시죠? 좀 깨알 같긴 하지만 이 종목들은 거래량을 보면 12주. 많이 거래됐다. 9,000주, 3,000주, 2,000주, 800주, 1,000주, 300주. 상한가 가면 뭘까요? 팔지를 못하는데. 봐봐요. 대체적으로 정말 많이 거래되는 거. 성신양회 2만 주, 15,000주. 도무지 이거 팔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거래를 물론 이제 주가를 막 설명하고 이제 이런 데에는 쓰일 수 있으나 사고 팔고 바로 현금화돼야 되는 게 목적인 주식 매매에서는 취지에 안 맞다. 그래서 이제 얘들은 빼고 가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나 배웠죠. 기본적인 폼은 엔드로 나오는데 엔드를 우선주도 되고 ETF도 되고 ETN도 되고 그러는 상품은 없잖아요. 우선주거나 금융상품이거나 이런 애들은 다 뺀다 그러면 5호가 돼야 되거든요. 그 여기다 대고 더블 클릭 하면 5호로 바뀌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하고 섞이기 싫으니까 얘들만 따로 표시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를 앞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왼쪽 마우스 클릭한 채로 드래그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가면 이 수식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도구가 여기 있어요. 가로를 딱 열면 우선주거나
ETF거나 ETN인 애들만 여기에다가 가로 안에다가 이제 몰아놨어요. 이렇게. 근데 나는 뭐다? 얘들이 아닌 것만 필요한 거죠. 얘네들은 빼겠다. 그러면 이 머리 앞에다가 이 머리 앞에다가 느낌표 밑에 보면 NOT 낫을 입력 또는 삭제합니다. 낫은 요거는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얘를 클릭 선택 영역을 클릭을 안 했네요. 마우스 누르고 옆으로 드래그하면 파랗게 마킹이 돼요. 여기에 하면 느낌표가 머리 앞에 붙죠. 그럼 얘네들은 아닌 다른 애들을 골라내겠다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 또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이니 코스닥 시장에 존재하는 회사 중에 우선주 빼고 ETN 빼고 ETF 뺀 상품 뭐 간혹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코리아 뭐 스타 300 제가 혼자 지어낸 건데 막 그런 타이거 5 뭐 이런 거 회사야. 저게 뭐야 저걸 뭐 상품으로 봐야 되나? 금융 상품이에요. 주식 회사화한 금융 상품. 그런 애들은 환급성이 떨어져요. 형성그룹 뭐, 아닌 애를 골라내니까 이렇게 남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로 사고 팔 수 있는 주식 시장의 상품들을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아까 이제 그 그림으로 이런 거 만들어 볼게요 하는 요 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가다 했어요. A 아닌 거, B가 아닌 거, 낫이 느낌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어야 된다.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인데 한 번에 하자. 간단하게 편리한 세상, 인스턴트 세상이니까 A 아니고 B 아니고 낫 하니까 이렇게 떠요.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항목은 왜 집어넣느냐면 1번은 주식 상품이 아니고 거래량도 적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놈을 미리 골라내버리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주가 등락률이 1이라고 써진 거는 단위예요. 일봉을 단위로 하는 거를 쳐다보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거죠. 여기 이제 검색식에 보면 사진이 달라갔네. 주가 등락률이라고 조건식 찾으면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가지런히 돼 있는데 주가 그러면 가격에 관련된 거잖아요. 모르겠다. 가격 한번 클릭. 주가 범위 주가 등락률 나왔네. 주가 등락률 클릭. 기간 내 등락률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런데 얘가 주가 등락률 여기까지 잘 찾았네. 그리고 단위를 여기를 분봉에서 설정을 하겠다 그러면 얘를 분봉으로 바꾸고요. 주봉에서 하겠다 그러면 주로 바꾸는 거고 월봉에서 하겠다 그러면 월로 바꾸는데 여기서는 일봉이에요. 일봉에 한 10일 전 정도 전에 막 푹 떨어졌다 푹 올랐다 하는 애들 말고 이렇게 좀 무난하게 가는 애들을 미리 이제 샘플링화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그 종목을 찾아내겠다라는 거고 10봉전 그럼 이대로 이제 숫자를 쳐주면 돼요. 10봉전 어디다가 안 보이는 데다 감춰놔야 되는데 10봉전 여기 보죠. 종가 대비 영봉전 종가 등락률 먼저 이제 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10봉전 종가 대비 영봉전 종가 등락률이 40% 이내. 40%라는 숫자는 이제 주로 언제일 때 많이 쓰냐면 박스권을 찾을 때 박스권은 고점과 저점이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6개월 동안 박스권인 종목 박스권에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팔면 좋다며. 그럼 박스권을 찾아낼 때는 어떻게 할까? 60봉이면 3개월이잖아요. 아니면 120봉 하면 6개월 정도 되거든요. 6개월 동안 종가를 봤을 때 고가하고 저가가 40% 이내
들어가는 거는 박스권 종목 찾는 이제 기본 툴이거든요. 한 메모해 놨다가 나중에 박스권 좋다는데 그런 거 한번 찾아볼까? 그때 이제 쓰시면 거의 대부분 한 방에 해결이 돼요. 이거는 뭐냐면 크게 푹 꺼졌거나 급등해갖고 막 상한가가 가 있는 애들, 이런 이제 일반적인 우상향 추세가 아니고 단방에 확 뛰어넘은 애들은 빼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상향 상승 추세인데 정말로 얘기하는 FM의 우상향 상승 추세를 찾겠다. 상한가 팍 가가지고 한 번에 끌어올린 우상향 상승 추세, 이런 종목은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추가를 해요. 그러면 이제 대충 아까 그 말씀드렸던 애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주가 등락률을 그런 이제 의도에서 집어넣은 거고요. 주가 등락률이 고가 대비 종가를 막 비교해서 맞춰봤더니 40% 이내인 종목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집어넣느냐면 급등주, 단기 초급등주 뭐 이런 애들 빼고 계단식으로 정말 안정적으로 우상향해서 가는 애를 찾겠다라는 이제 의도로 집어넣은 거고요. 그럼 여기서 영봉은 뭐고 일봉은 뭐야? 엑셀 서식에서는 숫자 언어는 숫자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한글로 표현하면 오늘, 어저께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숫자, 엑셀이나 이런 문서, 뭐 C 언어나 이런 영역에서는 모든 걸 숫자로 그걸 표기를 해요. 그래서 영봉은 봉, 막대기, 캔들하고 똑같은 거고요. 0은 제로잖아요. 오늘이에요. 영봉은 출발점이니까 모든 기준은 오늘이에요. 일봉전, 영봉에서 하루 전이에요. 미래는 없죠. 미래는 없으니까 모든 게 오늘이 기준이고 왼쪽에 있는 과거들만 그 엑셀 서식에는 나오거든요. 일봉전 하면 영봉에서 한 개 과거, 어저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엑셀 서식 컴퓨터 프로그램에다가 어저께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식화하는 거를 오늘은 기준을 0으로 잡는다. 영봉은 오늘이다. 일봉은 하나 직전 날이다. 어저께. 이봉전, 그럼 그저께가 되는 거죠. 삼봉전 하면 3일 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10봉전 해놓으면 뭐냐면 오늘을 기준으로 2주 전, 뭐 영업일로 보면 5일이잖아요. 일주일이. 주말을 빼니까. 그러면 2주 정도 전 동안에 지금까지 온 흐름 중에 다 합쳐봐야 40% 이상 오르면 안 돼요. 40% 이상 오른 거는 급등주잖아요. 막 20%, 막 30%, 아니면 15%막 이렇게 올라온 거는 눌림목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우상향에서 상승해서 가는 정배열 종목을 찾아내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미리 걸러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40% 이하야지 되죠. 제가 이거 잘못했다. 이상이면은 막 날아다니는 애들만 찾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맨 상한가 가고 이런 애들만 나와요. 여긴 뭐 코리아 3호 얘들은 나오면 안 되는데. 일단 이제 해놓은 대로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 오류 잡을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오류 잡고 들어가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는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거 뒤에 있는 거는 뭐냐면 주가를 비교해요. 영봉은 오늘이라고 했잖아요. 날짜로 봤을 때 오늘 시작한 가격, 시가보다 끝난 가격이 커야 돼요. 그럼 뭐예요? 무조건 같거나 높은 가격이 끝나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도 지금 좋아라 이거예요. 지금. 시작한 가격보다 끝난 가격이 더 높게 끝난 건 빨간불로 끝난 애들이거든요. 최하 못 돼도 본전.
본전에 끝나거나 아니면 플러스 몇 프로 상승한 채로 끝난 애들만 찾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 항목을 집어넣어요. 이거는 안정적으로 가되 오늘 힘이 좋은 애들을 골라내겠다라는 의도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영봉전 시가가 주가 비교 여기에 보면 주가 등락률 하면 여기에서 주가 등락률 찾으면 되고 주가 비교하면 주가 비교에 가서 찾으면 돼요. 요걸 갖고 내가 직접 만들겠다라고 하면 주가 비교라는 글자가 여기 있어요. 그대로 있죠. 요 파란색에 얘를 찾아서 어떻게 나왔냐면 영봉전 시가보다 영봉전 종가가 크다. 일봉은 어저께고요. 영봉은 오늘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시작한 장 시작가보다 오늘 끝난 가격이 현재 끝난 가격이 큰 거를 추가해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또 많이 줄어듭니다. 일단은 요만큼이 걸러졌어요. 계속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 우선주가 아니네 고르면 우선주인 애들만 고르면 118개가 나와요. 우선주가 아닌 애를 골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 얘에서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밀고 낫을 클릭을 해주면 우선주만 아닌 애가 나오는 거죠. 검색하면 882개. 근데 나 ETF, ETN 이런 금융상품도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얘는 대고 낫 클릭. 우선주이면서 ETF 상품인 거는 대한민국에 없죠. 우선주도 안 되고 금융상품도 안 되고 그러면 엔들 5호로 바뀌어요. 우선주이거나 이거는 이제 미리 낫을 걸어놨으니까 이렇게 가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숫자가 좀 줄어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노가다죠. 시간은 좀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 숫자가 오버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안 뜨긴 한데 나중에 이제 막 지나가면서 보면 막 10개 막 이렇게 축축축축 이제 줄어 들어가요. 그래서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어야 되고 이거는 이제 금융상품이니까 보기 좋게 이제 여기를 드래그해서 한쪽으로 몰아주고요. 그 다음에 주가 등락률 40% 이상이 아니고 이하인데 자꾸 그걸 못 수정한다. 이하. 여기 수정 꼭 눌러줘야지 바뀌어요. 이상이 아니고 이하로 바뀌는 거는 수정을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주가 등락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원리에 의해서 찾는 거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새로 뜨죠. 이거 빼고 싶은데 지우기는 그렇고 나중에 써먹을지 몰라서 지우는 건 이제 삭제를 누르면 지워지고요. 지우는 건 그렇고 나중에 써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놔두고 갈게. 이러면 여기서만 지워져요. 나중에 항목으로 걔가 생각이 있어서 썼나 보다. 나 그냥 써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만 누르면 다시 떠요. D와 E는 하루의 흐름, 주가의 흐름을 잡아낸 거니까 얘도 가지런하게 얘들 둘 이렇게 해놓을게요. 얘이면서 얘인 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숫자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빨간불 쪽으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당일의 흐름, 단기 매매할 거니까 그래도 흐름이 좋은 애들 중에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집어넣으면서 확률을 계속 줄여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기본 이제 틀 중에서 잡아낸 거고, 그러면 핵심으로 잡는 게 우선주나 ETF, ETN을 줄이는 거는 본 취지를 설명드린 거고요. 팔 수 있는 걸 하자. 내가 뭐 주식 설명을 하려고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 나 혼자만 쓰더라도 매매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애들, 거래가 막 빈번하게 일어나서 막 몇십만 주, 몇백만 주가 하루에 막 왔다 갔다 하는 와중이 돼야, 그런 상황이 돼야 사기도 쉽고 팔기도 쉽고, 팔고 나가려면 던지기만 하면 그 호가창에서 해결이 되는, 한 개 호가창 밑에서 해결이 되는, 그렇게 거래량이 많은 애들에서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없는 애들을 상대를 하면 조금만 사면 가격이 푹 올라가요. 더 문제는 뭐냐면 팔아야 되는데
그 가격에 팔려고 했다가는 안 팔려요. 한 4개, 5개 정도 밑에까지 숫자를 맞춰야 겨우 팔려요. 그 돈 번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팔 거를 걱정을 하면서 들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이제 전시용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실전용으로 이렇게 사고 파는 데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 미리 골라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요 이제 F, G, H, I, J, K 여기까지는 그래서 쉽게 사고 쉽게 팔고 그리고 오늘 반짝 불이 붙어서 이제 그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량 군에서 종목을 골라내겠다라는 거고요. 이해가 가면 안 되는데 얘를 그래서 이제 옮깁니다. 아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1거래량이 30만 주에서 30만 주 이상 30만 주 이상 정도가 되면 좀 굉장히 활발한 편이거든요. 뭐 100만 주가 되고 뭐 이럴 수는 있으나 그런 급등주들이나 막 상한가 가고 이런 애들에서 이제 크게 나타나는 물량이고요.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애들은 보통 이런 정도면 거의 대부분 이 섹터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거래량, 거래량은 어디 있지? 찾으면 다 나옵니다. 모르면 다 쭉 내려가면 나오거든요. 없잖아? 어떡하지? 여기? 아닌가? 다시 올라가면 돼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찾아서 만들면 돼요. 처음 만들 때 시간 걸리고요. 몇 번 해보면 금방 숙달이 됩니다. 이 거래량은 2번 클릭해버리면 여기에 써지는 거고요. 나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럼 여기 지워요. 일단은 찾아볼게요. 거래량만 딱 클릭하면 숫자가 이렇게 바뀌어요. 1 평균 거래량이 30만 주 이상이래. 얘를 30만으로 쓰는 거죠. 추가. 그럼 1 거래량이 30만 주 이상 항목을 이제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1 거래량이 30만 주 이상. 그 다음에 1분 거래량 평균이 3만 주는 돼야 되겠다. 하루에 30만 주인데 뭐 평균적으로 만들어줘야지. 장 끝날 때 막 몰아서 20만 주씩 거래된다. 그러면 어떻게 파냐고. 그래서 1분 에버리지 평균이 3만 주 이상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 한 40만 주 정도는 기본적으로 거래가 되는 선상에서 너한테 종목이 떠주는 거예요. 실제 이제 다 만들어 놓고 보면 굉장히 종목이 더 많이 떠요. 근데 이제 장 마감 기준으로 해도 이 종목을 충족시키는 애들을 골라내는 거기 때문에 장중에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뜨죠. 오전이면 오전일수록 거래가 활발할수록 더 많이 뜨고 더 빨리빨리 바뀌어가고요. 1분 거래량이 3만 주 이상인 애들. 너무 깨알 같으니까 잘 안 보이네요. 조금 키울게요. 밑에 종목은 보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건 전일 거래량이고요. 저도 사실은 키움증권은 이거 하려고 배웠어요. 저도 이 증권사가 메인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막 익숙해갖고 막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건 검색식을 손을 놓은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거래량 이동 평균이고요. 아까 이제 봤죠? 거래량. 아까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딴 농담하다가 3만 주라고 했잖아요. 3만 주 추가. 그러면 하루 평균 거래량은 30만 주 이상이어야 된다. 그 밑으로 된 건 팔아먹기가 힘들다. 그리고 분 거래량이 3만 주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것도 웬만큼 흐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쉽게 팔고 쉽게 사고가 별로 표 안 나게 진행될 수 있는 애들 미리 필터링을 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주가 범위가 먼저 빠졌네요. 잡주는 이렇게 팍팍 움직이는 애들이고 무거운 애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로 두 개로 나눴거든요. 근데 주가 범위가 빠졌어요. 주가 범위 다시 집어넣을게요. 500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주가 범위는 여기 있습니다. 500원 이상. 동전주 잡주면 어떠냐? 돈만 벌어주면 되지. 뭐 이런 논리예요. 10,000원 이상 추가했어요.
안 들어갔지? 추가했어요. 근데 너는 위에다 만들었잖아. 난 밑에다 만들었는데 똑같이 해줘. 그러면 요 옆에 조작 버튼을 눌러서 클릭. 한 칸 위로 올라갔죠? 또 클릭. 한 칸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너랑 똑같이 됐다. 주가 범위 1분. 주가 범위 1분 이렇게 똑같이 됐죠? FGH. 굳이 이렇게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깔끔하고 좀 정확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요 오른쪽 부분에 있는 화살표라든가 느낌표라든가 괄호라든가 이런 걸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중복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잡주들 움직이는 거를 잡아내겠다. 잡주들은 요 정도 거래량은 돼야 된다. 이런 논리고요. 그러면 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전체 수식을 볼 수 있고요. 안 보고 좀 가지런하게 보겠다 그러면 다시 누르면 줄어듭니다. 눌러서 얘는 세 개는 한 물이거든요. 500원에서 만원짜리 조금 저가주들은 요 정도 거래량을 좀 세게 해도 돼. 그래서 30만 주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럼 얘들은 한 덩어리로 묶어야죠.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파란색으로 마킹 되고요. 여기에 가로로 입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들끼리만 이렇게 묶어줬어요. 그리고 무거운 애들, 단가 좀 센 애들은 또 따로 하겠다. 왜? 얘네들은 거래량 30만 주씩 거래되는 5만 원짜리들이 그렇게 거래되는 애들은 막 상한가 가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얘네들 걸음걸이에 맞게, 얘네들 밥그릇 크기에 맞게 거래량을 좀 줄여줘요. 아까 10,000원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1,000원 이상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건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2만 원 했는데 2만 원 하지 말고 한 3만 원 할게요. 그리고 일 거래량은 10만 주, 그 다음에 하루 거래량은 1,500주. 요거는 위하고 동일하니까 제가 바로 만들겠습니다. 11,000원부터 한 3만 원 한다 그랬죠. 수정, 추가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어, X를 하게 되면 지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 거래량은 1거래량은 10만 주. 10만 주부터고 1분 거래량은 1,500주. 이렇게 하면 아까하고 똑같아졌어요. 그럼 얘들끼리 서로 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얘 세 개를 묶어서 괄호. 가벼운 애들은 I, G, H 요 세 개는 얘네들끼리, 그 다음에 무겁고 좀 느리게 가는 애들은 느리게 가는 애들끼리 이렇게 묶어주고요. 얘도 충족하고 얘도 충족하는 게 아니죠. 얘는 따로, 얘 따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5월을 넣어요. 그리고 가격대가 이렇게 두 개가 다른 애들인데 그러면 얘들끼리만 걸러져 나오게끔 가격대끼리 괄호를 묶어줘요. 가벼운 놈들은 이렇게 가는 놈이거나 무거운 놈들 중에 이렇게 가는 놈들 골라내기예요. 얘도 되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잡주도 되고 무거운 중형주도 되고,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니까 잡주는 잡주대로, 중형주는 중형주대로. 그래서 요 가운데를 엔드가 아니라 오어로 했어요. 아니, 엔드로 다시 바꿀까? 그러면 또 더블 클릭하면 엔드로 바뀝니다. 또 더블 클릭하면 이제 오어로 바뀌는 거고요. 자, 그 밑에 수식하고 맞나 한번 볼게요. 어쩌고 저쩌고 엔드 FGH 한 덩어리 오어 IJK 잡주, 단가가 저가주이거나 고가주 무거운 애들 이렇게 이제 바꿔놨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저번에 옛날에 한번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주가 이제 그게 이제 그 실전부터 하면 안 되냐 그러면서 자꾸 괴리가 오는 게 뭐냐면, 주가의 방향성,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한눈에 가장 볼 수 있는 제일 편리한 지표가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걸 이제 전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동평균선으로 사고 팔고 하는 도구로 쓰기는 조금
조금 어려운데 방향을 한눈에 왜 곡선으로 쭉 연결돼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네, 내려가고 있네, 옆으로 기고 있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기에는 이동평균선이 가장 한눈에 확인하기 제일 좋게 쓰임새가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주가의 흐름을 표현을 해보겠다라는 이제 취지를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이 차트를 종목 검색식을 만들고 이 종목 검색식을 같이 활용을 해보겠다라고 잡은 폼이 뭐냐면 4분할 차트잖아요. 그래서 4분할 차트 전체가 우상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를 약간 내릴게요. 이제 마우스로 찍어가지고 옆으로 빼면은 없어지죠. 이렇게 4분할 차트만 줄여볼게요. 이렇게 그 엊그저께 누가 어느 분이 어제 물어봤던가, 이거 하나 하면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 하면 하나가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이 각각의 창들의 사이즈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시면 돼요. 요렇게 해놓고 다른 창을 띄우면,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제 그 어저께 그 대화방에서 물어봤던 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얘 띄웠는데 얘는 없어지고 다른 게 뜨고 자꾸 그래요. 그러면 얘를 해놓고 동시에 보겠다 그러면 미리 박스 사이즈를 줄여서 요 회색으로 되는 여백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해놓고 다른 걸 열어요. 예를 들어서 관심 종목을 보겠다. 관심 종목이 이쯤에 있거든요. 관심 여기 있어요. 여기 관심 종목을 열어서 같이 보겠다 그러면 이걸 클릭을 하면 창을 너무 많이 열어놨나 보다 제가. 아, 지금 떴네요. 이제 관심 종목 장대양, 제가 옛날에 만들었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가 떠요. 이러면 군데군데 안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뭐 이렇게 해서 떠요. 그럼 장대양봉하고 같이 보고 싶은데 그러면 창을 보기 좋게 사이즈를 배열을 하면 되죠. 요만큼 하고 장대양 관심 종목을 크게 보기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배열을 하든가. 요거는 그냥 확인만 하면 돼. 요만큼만 보고 분할 차트를 크게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비율은 자기가 각자 조절하면 되고요. 한 개 창 띄워놓고 일단 이 박스 사이즈를 줄여서 회색 부분이 나타나게 해놓고 다른 걸 띄우면 두 개가 겹쳐서 뜹니다. 요거는 이제 그 설명은 이제 드렸고요. 그래서 4분할 차트를 주로 쓰자 이렇게 이제 약속하에 진행을 하는 거니까 단타 매매도 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차트 볼 때는 일봉 볼 때는 주봉으로 바꿔서 월봉으로 바꿔서 보면 되는 거니까 4분할 차트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1봉, 여기는 10분봉, 여기는 5분봉, 2분봉. 그건 배열은 내가 보시기에 편리한 대로 이제 바꾸시면 되고요. 1봉을 우상향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우상향 정배열인 상황으로 만들겠다. 나중에 이제 좀 응용을 해서 우상향 정배열 중에 눌림목을 찾겠다. 그것도 사실은 돼요. 근데 지금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기본 폼을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일봉을 우상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가 이동 평균 비교를 하면 되거든요. 네 개를 비교를 해요. 네 개를 비교를 하는 걸 했더니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되는데 121선 너무 많다. 90선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5일선보다 21선이 크거나 같고 21선보다 20일 이동평균선보다 60일 이동평균선이 크거나 같아야죠. 이렇게 되면 역배열이 되는구나. 역배열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들었으니까.
역배열이에요. 거꾸로 가요. 이동평균선은. 이거는 하락하는 종목만 찾는 전문. 이것도 하락. 이 클릭하면 이제 나오잖아요. 창을 좀 좁혀볼게요. 진짜 진짜 역배열된 애만 찾겠다 그래서 만들었더니 여기 보면 웃기는 그림이 하나 나와요. 성지건설 11% 올랐잖아. 오르면 되는 거 아니야? 야, 11% 거래량 700만 주 떴는데 이거 대박 아니야? 오늘만 보면 그래요. 오늘만 보면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을 봐서는 꺾여서 죽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게 흘러내리는 거거든. 이게 2016, 2017이니까 1년이 좀 넘었잖아요. 넘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뭐 11% 올랐어. 이거 오른 거는 아닌 거죠. 그 중에 반짝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인바디 4% 올랐지만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와중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승이 아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 오르긴 하되 이렇게 돼 있는 거 21선, 61선이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은 절대 쳐다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고 이제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설정을 다 거꾸로 한 거죠. 이걸 바꿔야죠. 작은 선이 커야 돼요. 그래야 위로 뜨잖아요. 작은 선들이 위로 떠야 돼요. 항상 뭘 바꾸면 여기 옆에 있는 수정을 눌러줘야지 바뀌어요. 그럼 요 작은 것들이 다 바뀌었죠.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영 다른 게 떴어요. 숫자도 확 줄었어요. 32개밖에 안 돼요. 아까 막 600 몇 개 뭐 이렇게 뜨더니 이제 줄어요. 누르면 확인을 해봐야죠. 우상향은 우상향으로 해서 띄워놨는데 뭐 어디부터가 우상향이야? 단기 요 근래만 우상향인가 보다. 요렇게. 아 여기서부터 골든 크로스 돼서 뭐 이렇게 우상향? 아 이거는 오르는 건지 뭔지 나는 모르겠어. 나는 좀 안정적인 거 하겠어. 그러면 이거는 안정적인 거야 뭐야? 안정적이지 않은데? 근데 이런 애들이 지금 뜨고 있어요. 우상향이긴 한데 요 몇 달만 우상향이잖아. 아, 이런 거 말고 좀 제대로 된 우상향을 좀 찾아달라. 라는 이제 욕심이 생겨요. 이런 애들은 그래도 우상향이다. 두산 인프라코어. 우상향인데 속은 좀 터지겠네요. 많이 안 가고 조금 오르면 되죠. 조금. 그러나 우상향으로 안정적으로 가요. 그 우상향 찾으라 그랬더니 아닌 게 더 많아. 32개 중에 뭐 요런 정도만 그냥 눈에 쏙 들어오는 우상향이고 계단식으로 잘 가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가. 이거 아니잖아.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분봉도 우상향으로 바꿉니다. 정가 5일선이 각거나 크고 21선 각거나 크고 요즘 장이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정배열돼 있는 종목이 뭐 봤더니 30개밖에 안 된다는 건 거의 폭탄 맞은 장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또 어쨌거나 뭐 그 장에서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핑계대고 피해 갈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붙어서 살아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분봉 우리가 또 10분봉도 본다라고 했으니까 10분봉도 우상향의 애를 찾자. 추가 분봉에서 10분봉 클릭을 해서 수정 하면 어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32개였거든요. 21개로 줄어요. 어디 한번 보자. 1분도 우상향이고 10분봉까지도 우상향인 거를 찾았어요. 또 보양조 찾았더니 별로 아닌데 블루 얘는 조금 우상향 같다. 하나투자증권 아 여기서 골든크로스 돼서 가다가 터치하고 다시 가고 뭐 이런 10분봉으로 보면 더 깔끔한 그림이 나오긴 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화된 애들로 찾아주는 것 같다. 근데 그중에 아닌 애들도 떠요.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애들은 안정적인 우상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러나 하여튼 이
우상향으로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여기서부터 우상향이고 뭐 요 흐름도 우상향으로 봐줄 만한 이제 이런 애들이 조금 바뀌어가요. 그러면 1봉, 10분봉, 5분봉, 2분봉 다 바꾸자. 추가 5분봉 수정 또 추가 2분봉. 그럼 1봉, 10분봉, 5분봉, 2분봉이 전부 우상향으로 바꿔봤어요. 어찌되나 개수가 몇 개나 남을까? 검색 12개밖에 안 남아요. 이거는 뭐다? 매매용이니까 내가 남들에게 설명을 해주거나 좋은 종목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사기 가장 편한 무리들 거래가 이루어지는 빈번하게 사고 빈번하게 팔고 아무 때나 사고 아무 때나 팔 수 있는 애들 중에 그래도 사서 물려도 우상향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두 달 고생하면 본전 이상을 하겠다라는 종목을 찾아낸다는 거 취지에서 이제 만든 거고요. 하여튼 12개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차트를 쥐그러뜨려 놓으니까 이게 우상향이 잘 안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조금 키워놓 보면 형태가 조금 나오긴 하겠죠. 우상향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됐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서 턴해서 가고 있고 우상향이고 이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일봉 주식 매매를 할 때 단기 매매를 할 때 일봉의 생명선은 21선이다 그랬거든요. 일봉을 볼 때 중심선은 61선이다.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나죠. 그래서 선 많은 거는 좀 단기 매매에서는 좀 복잡하니까 하나 지워버릴게요. 21선 하나만 갖고 가자. 아유, 선도 너무 얇아. 보일락 말락해. 좀 굵게 할게. 라인 설정. 21선. 청스. 굵게 보고 살자. 한 3피트. 그래서 다 보이잖아요. 일봉은 단기 매매예요. 중장기 매매는 61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단기 매매에서는 20일 이제 생명선이라고 했으니까 왜 이동평균선에서는 그 논리로 저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그 흐름을 잡아보겠다고 했으니까 그 논리에 맞춰서 맞추는 거죠. 이거는 엉뚱한 게 떴다. 정리하자. 분봉 볼 때는 30분 선이 추세를 결정하는 선이에요. 30분 선이 우하향이다.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30분 선이 우상향인 애들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30분 선 하나 고르자. 라인 설정. 3피트 돼 있네. 바꿔서 선 하나만. 그 우상향이 보려면 깔끔하게 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고요. 선 통일하자. 그래서 남색으로 해서 3피트 바꿨어요. 선 하나만 남고 30분 선 하나만 남죠. 이거는 이제 공식도 필요 없고요. 외우는 부분이고 익숙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야 나 저런 것까지 알아야 돼 모르겠는데 그거에 머리 아파 하실 항목은 아닌 거죠. 만들어 달라고 누구한테 부탁해야지. 저놈 아는 척 했으니까 저놈한테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줘 하고 말아야지 하고 일회용으로 그냥 쓰고 마는 거지. 이걸 막 굳이 외워갖고 나도 쟤처럼 해야 돼? 이 항목은 아니에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하나의 그냥 보조 활용 도구 그 팁인 거기 때문에 아유 젊은 놈들 컴퓨터 만지는데 내 지금 컴퓨터 키고 끄고도 지금 머리가 아픈데 저거에 들어가서 저런 거 해야 돼 그러면 젊은 놈 하나 붙잡아갖고 야 이거 좀 만들어 놔. 아니면 고객센터에 전화해갖고 만들 거요 아니면 내가 크레임 한번 세게 걸어볼까 이렇게 협박을 해갖고 해결하면 되는 일회용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거나 머리 아파 하실 필요는 없는 내용입니다. 어떤 놈들은 또 그러죠. 또 사기성 농한 놈들 뭐
이걸 잘 만들면 뜨자마자 종목을 사는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것처럼 사기치는 놈들이 있는데 그런 놈들 다 구속시켜야 돼요. 실제로는 그 순간에 뜨는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엄청나게 책을 읽고 그 항목을 집어넣고 하기는 해요. 저도 한 1년 동안 미쳐갖고 해봤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차트 해석이 돼야 돼요. 똑같은 지점에 똑같은 종목이 떠달라라고 공부를 해서 만들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전산 프로그램하고 실제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은 주식시장하고 다르다라는 거를, 그리고 절대로 같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그 사람들은 모르거나 아니면 이게 막 수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무슨 노하우라든가 무슨 이 안에 굉장한 핵심 비밀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돈도 되게 비싸게 주고 파는 놈도 있고, 그런 놈들은 주식판에서 싹 쓸어서 없애버려야 돼요. 뭐냐면 모든 종목이 대전제로 깔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이 종목을 사고 파는 개인, 기관, 외국인이 어떤 종목이든지 그 순간에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 아니면 이 차트에서 보여지는 기간 동안만큼은 똑같이 사고 팔고 행위가 이루어져야 그 차트가 뭉개졌다가 골든크로스를 하든지 아니면 상승 추세에서 변곡점에서 맞고 지지선에서 그 반등을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포인트를 찾아낸 지점이 일괄적으로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 전산론자들이 말하는 결론에 맞아가요. 그런데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저도 한 1년간 뭐 돈도 주고 사보고 전산가 나온 애 주말에 밥 사줘가면 술 사줘가면 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자. 스탑로스 뭐 지금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엘리엇 파동 이론을 그대로 대입해서 지금 얘기하는 이제 피봇이죠. 피봇 지점에서 정확하게 신호가 뜨게 좀 할 수 있으면 승산이 있는 거 아니야? 왜? 피보나치 수열이 31.8, 62.2 뭐 막 얘기하잖아요. 그걸 맞춰서 그 지점까지 반등을 받으면 안정적인 애다. 그러면 그 지점을 선으로 하나 딱 자동으로 나오게 프로그램화하면 대박이다. 그리고 거기서 반등한 애만 출연해서 재매수 들어가면 뭐 무조건 수익 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를 만드는 수식을 자꾸 개발을 해가지고 세팅하자. 그러면 종목 하나를 사고 파는 걸 자동화할 수 있다. 거기서 꺾이는 지점, 변곡점 지점이 몇 프로에서 저항받나 봐가지고 아니면 자동으로 팔리게끔 설정을 걸어놓고 50% 정도에서 턴해가지고 올라가면 홀딩하고 그걸 만들어 보려고 그랬어요. 그걸 만들려고 돈도 많이 썼어요, 사실. 근데 안 맞아요. 그거 맞으면 주식이겠어요. 왜 안 맞느냐. 한 1년 별짓을 다 해보고 뭐 그 얻은 결론이 뭐냐면 주식이 살아있다라는 거를 놓치고 봤구나. 이 세팅을 해갖고 맞았던 종목하고 다음에 그 그림이 똑같은 애가 떴어요. 근데 걔는 틀려. 결과가. 왜 틀릴까? 종목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외국인 또 누구 있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진행 상황이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선화에서 T레이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을까? 검색식으로 뭐 종목에 뭐 급등주를 찾아줍니다. 뭐 막 그런 얘기 하는 거 맞을까? 약간 물음표를 달고 보셔야 돼요. 제가 얻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하는 뭐 돌파 매매 지점 찾기, 그 지점엔 떠요. 어김없이. 그러나 그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순간적으로 경험이나 감각에 의해서 매수세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들,
투자 심리를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은 순간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이 없으면 이거 1,000만 원짜리 너 10만 원만 줘. 내가 줄게. 갖고 오면 뭐 할 거예요? 너 공짜로 줄게. 너나 써. 왜? 주식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서 조건 검색식은 어떤 정도로 활용을 하셔야 되냐면 종목을 그 지점에서 자동으로 찾아줘 가지고 매수만 딱 들어가면 되게 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이다라는 착각에서 먼저 벗어나셔야 되고요. 그 지점에 대한 종목이 포착이 되는 무리들만 찾아주면 된다. 그 안에서 색출해내는 거는 내가 공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사람이 그걸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기꾼 새끼들 어디서 이상한 소리만 남의 등쳐먹는 것들만 개발돼가지고 이 조건 검색식을 쓰면 도깨비 방망입니다. 돈 잘 법니다. 뭐. 뜨는 순간 매수하면 수익이 바로바로 납니다. 나긴 몰라니. 참. 네가 해보니까 나디? 검증 프로그램 한 달간 그대로 지운 거 말고 사고 팔고 하는 검증 프로그램 갖고 와. 그럼 내가 사줄게. 못 갖고 와요. 왜? 주식을 모르는 놈이니까. 그놈이 만든 놈이 모르는 놈이니까. 주식이 살아있는 생물이고 수급을 움직이는 투자 심리가 어느 종목이든지 다 틀려요. 왜? 살아있는 생물하고 똑같고 그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는 게 이 주식판인데 그걸 자로 찍어내듯이 그 획일화된 틀 안에서 놓고 그걸 맞춰보려고 했으니 제가 한 1년 공부하고 막 하도 이 분야는 어찌 되는 거야. 내가 워낙에 수학이나 이런 거에 재주가 없는 건 알긴 알지만 정말 머리를 짜내고 책에서 좋다고 하는 내용,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동평균선이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에 좋다고 하는 내용들을 연습시에 팍팍하게 메모를 해와요. 그 강의나 이런 거 막 찾아봐가지고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빽빽하게 메모를 해갖고 요. 그거를 이동평균선 이 뭐 여기 있잖아요. 뭐 이평 비교 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카테고리가 많거든요. 이동평균선 하나만 눌러도 돌파, 배열, 비교, 이격도, 등락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추세, 가격과 이동평균선의 비교 이렇게 그림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 세부적인 항목 이렇게 많아요. 이걸 또 막 연구를 해갖고 해봐요. 맞는다. 안 맞네? 이상한데? 이렇게 돼갖고 법칙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그 고민에 빠집니다. 이게 아닌가? 거래량인가 보다. 이 산이 아닌 게 뭐. 왜? 그 틀 안에서 해결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거래량에 대한 책, 또 들어가라는 게 아닌데 힘을 너무 세게 샀나 봐. 더블 클릭하니까 들어갑니다. 거래량에 관한 책을 막 또 찾아서 읽어요. 대한민국 주식책 중에 가장 없는 항목이 거래량 부분이거든요. 책 쓴 사람도 없고 책 쓴 사람도 한 명이 있긴 있더라. 그 나이 많이 드신 그 노친네 한 분 계신데 책 읽어보면 에휴 진짜 저걸 책이라고 써갖고 팔아먹는가 뭐.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몇 년마다 저자는 똑같은데 똑같은 내용을 표지만 바꿔갖고 또 새로운 책인 양 계속 팔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양반아 나이 드셨으면 나이에 맞게 노셔야지 왜 그러십니까? 근데 그 책 내용이라도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영 엉터리예요. 없는 거 있는 거 막 인터넷 검색하고 뭐 기타 뭐 원서들 막 찾아갖고 보죠. 미친놈들은 그렇게 해요. 막 찾아갖고 봐. 그 거래량이 뭐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는 어떻게 제시하고 뭐 어? 저 패턴 이론 책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 책이 좀 어려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각도 재고 길이 재고 뭐 이지랄하는 그 책 갖다 막 읽어가지고 또 거래량 항목 막 빼요. 막 해놔. 그래갖고 제가 뭐 만든 게 꽤 많아요. 많은데 그런데 보면 막 이상한 이름 붙여갖고 막 있어요. 뭐 골든 크로스, 뭐 다이버전스, 스토캐스틱, 웹바닥 못 들어본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 이런 미친 짓 하느라고 이게 하나 만드는데 막 한 달씩 고민해갖고 이제 집단에는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있는 책 없는 이러면서 이제 책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막 봐요. 그래서 만들어. 뭐 걸려 뭐 오전 단타 뭐 15, 뭐 많거든요. 한 50개 만들어졌나 봐요. 해보니까 안 맞아. 어이씨, 이게 아닌가? 추세로 가야 되겠다. 결론은 다 해놓고 막 믹서해서 맞춰보니 어찌 되냐면 생명력이 빠졌구나. 살아있는 생물을 가지고 찍어내는 벽돌 공장으로 재단을 해보려고 하니 이게 안 맞는 거구나, 원래가. 그래서 결론은 차트 공부가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이게 쓸모가 없는 거구나. 그리고 이걸 믿고서 돈 주고 뭐 가르쳐 줍니다. 몇십만 원 주십시오. 뭐 싸게 해드립니다. 하는 놈들은 저런 놈들은 진짜 거강꾼이다. 저런 놈들은 주식판에서는 좀 욕 좀 먹어야 될 놈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조건 검색식을 타이틀로 걸고서 장사를 하는 장사꾼이라면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주식판은 살아있는 생물인데 이걸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도식화 해보려고 노력은 했으나 절대로 잊지 말으셔야 될 게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고 이건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움직이는 방향, 투자 심리가 진행되어 온 흐름, 그럼 뭐 저희는 알 수는 없으나 매매 동향 뭐 이런 거로도 확인할 수 있고 거래량의 흐름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매매를 진행하는 대상자, 개인, 외국인, 기관들의 움직이는 성향, 그 종목에서만 따로 움직이는 성향, 이거를 놓고서 그 종목을 해석해야지 풀릴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솔직하게 하고, 그래도 얘가 그런 흐름을 똑같이 가진 놈을 일률적으로 찾아주긴 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제가 45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어?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요거 가지고 뭐 매매를 하시면 한 방에 끝납니다. 찾아지는 대로 사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기본에 충실한 거가 잘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내는 거하고 제가 뭐 돌파 매매니 뭐 이런 건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잘못해서 여기다 꺼내놨는데요. 얘네들이 찾는 거하고 한 1시 넘어가고 보면 다 겹쳐요. 왜? 많이 오른 애 찾기거든. 결론은 그렇거든요. 많이 오른 애 찾기야. 그러면 조건 검색식 이렇게 제가 기본 폼으로 만들어 놓은 애 상한가 따라잡기해서 만든 애도 거기 들어가고, 돌파 매매에서 그 지점만 찾겠다고 집단에는 굉장히 지만 아는 것처럼 하면서 만들어 놨던데 그거 여기 안에 들어가요. 급등주 요 안에 다 들어가요. 왜? 얘는 그런 애들을 큰 울타리를 쳐놓고 다 모여 해놓은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나는 얘한테 의존하기보다는 공부해서 내가 해석하겠다. 대신에 전체적으로 그런 애들만 좀 찾아놔 봐봐. 그러면 내가 차트 보는 법을 공부해서 찍어 가지고 거기서 고르겠다. 대신에 너무 많이 띄우지는 말자. 확률은 좀 좁히자. 그래서 한 20개 내로만 띄우게끔 해놓고 요거 클릭해서 차트 보는 눈이 조금 열리면 뭐 이렇게 얘는 이제 12개 띄웠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눈으로 한 방에 확인하는 건 쉽다. 동시에 바뀌니까 아까 그 그림 좋은데 요걸로 사볼까? 그래서 회사를 찾아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요. 수급의 흐름을 공부를 하고 이래서 요거 중장기로 괜찮겠다. 포스코 캠텍인데 뭐 2년 동안 줄창 내리더니 가다가 저점이 높아지는 쌍바닥 만들면서 가고 있는데 단기로 보면 어쩌고 저쩌고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저점이 높아지니 어쩌고 저쩌고 내가 보는 논리하고 똑같은데 묻어놓고 좀 길게 갈까? 그 대상이 될까? 근데 뭐 또 아는 것도 갖다 대는 거죠. 여기 뭐 전고점 파동의 고점 부분인데 여기서 좀 애는 좀 먹겠다. 한 방에 뚫고 올라가면 눌림목에서 들어가 볼까? 뭐 이런 논리들을 자꾸 아는 거를
대입해서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괜찮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매수를 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자라는 게 제 취지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을 눌러가지고 이동평균선까지 맞췄어요. 그리고 한 개 더 집어넣은 건 사자마자 내리는 거는 좀 피해서 그래도 사는데 며칠은 빨간불 구경하면서 좀 진행해보자라는 취지로 P와 Q를 집어넣습니다. 일봉이라는 거는 오늘이 아니고 어저께라는 거죠. 어저께 가격보다 오늘 가격, 오늘 끝난 가격이 높아야 돼. 그러면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단기로 보면. 그래서 단기 매매라고 했고요. 중장기 매매를 할 수 있는 애 중에 약간 달궈져 있는 애들. 오늘 들어가서 일주일 안에 팔고 나올 수 있는. 달궈져 있는 거 안에 들어가서 욕심을 좀 줄이면 팔고 조정받을 때 다시 사고 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가설을 세워놓고서 이제 만들어 봤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영봉은 오늘이죠. 오늘 중 고가 대비 종가 등락률이 50% 이상이 아니고 미만인데 요거 이제 제가 수정해 놓을게요. 이거는 뭐냐면 파동 이론이 조정받는 파동은 고점 대비 절반 이상에서 반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작한 가격보다 끝난 가격이 높고 오늘 중에 제일 높았던 가격에 절반 이상에서 반등해서 다시 가는 놈. 요 놈은 한 이틀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왜? 저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반등하는 그림까지를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단기 매매용으로 제가 이제 드렸던 거는 단기 매매용으로 써먹을 수 있는 구은 이렇게 드렸고요. 단기 매매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애들로 조금 몇 개를 더 압축해서 이제 만든 게 요 폼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화끈하게 불이 붙어 있는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각주로 설명을 좀 드러내놨죠. 기본 틀은 거래가 활발하면서 사고팔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종목군에서 찾겠다. 그 다음에 우상향 상승 추세에 있는 지금 현재는 잘 가고 있는 애들 중에 찾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는 애들을 찾겠다. 그리고 파동론에 맞춰서 봤을 때도 저점에서 조정을 받는 저점이 50% 미만에서 다시 반등해서 간다라는 건 파동 이론으로 보면은 근거 있는 그 항목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겠다라는 요지에서 이걸 만들었고요. 완성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또 뭐 개별적으로 이제 연락이 되는 분들은 다시 또 드리고 또 이제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